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카카오가 오늘 급등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 급등한 것보다는 급등한 크기가 크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오늘 이 시가총액 큰 기업이 4% 올랐다라는 거는 웬만한 이런 거래 대금으로는 좀 끌어올리기 어려운 종목인데,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략을 짰잖아요. 지난달에 제가 이번 달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많은 종목들이 지난달에는 목표가 달성을 못했지만 지금 2월 3일인데 상당히 좀 많은 종목들이 지금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평소보다 1차 목표가에 대한 크기를 좀 높게 잡았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이번 달에 하나씩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카카오 1차 목표가 수익 기준이 지금 16%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 아니면 제가 이전 같았으면 한 5% 1차 목표가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2차 목표가를 좀 달성하는 전략을 가져갔다면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달까지 바라보겠다라고 해서 접근했던 종목이고요. 자, 그래서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이제 기술주나 아니면 인터넷주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지수 반등 나올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 과대낙폭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제가 사실 이 종목을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자리를 상당히 좀 잘 잡았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제가 최근에 계속 좀 리뷰를 하다 보니까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카카오톡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조금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좀 광고도 많이 태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하면서 유저들도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의 환경 자체도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씩 먹구름이 좀 없어지고 있잖아요.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지금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은 121선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이평선들은 지금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서서히 지금 이 122평도 돌리는 과정이 충분히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네이버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카카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인터넷 관련주들이 오늘 또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각받고 있다. 그래서 굳이 지금은 매도하기보다는 나머지 비중, 그러니까 제가 1차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2차 목표가까지도 좀 바라보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78,000원이면 좀 상당히 좀 높은 구간이기는 해요. 제가 평소에 썼던 것보다 매매는 좀 높은데, 사실 이번 달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 78,000원 가려면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가는 과정에서 시장에 어떤 이슈가 돌발 악재가 터졌을 때는 그래도 또 우리가 중간중간에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 제가 최근에 상당히 여러 번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MBT라는 기업입니다. 자, MBT라는 기업, 우선은 이슈는 좀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오퍼월이라는 그 성장성 높은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도 전망은 좋습니다. 또 게다가 이 네이버 웹툰이 최근에 헐리우드 진출하겠다라는 또 재료도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이슈를 좀 받으면서 상승폭을 키웠지만,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고요. 자, 우선은 지금 이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은 일정 부분은 좀 수익을 챙겨두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상방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면은 8,000원에서 한 8,100원 정도까지 좀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리뷰할 종목 5종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제노코라는 기업이고요. 자,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스타링크와 이제 원앱의 국내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위성 관련주들이 좀 올랐었는데, 어제는 좀 쉬어갔고요. 오늘도 아래꼬리 달리면서 한 1%대 정도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제 밑에서 조금은 관심을 받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번은 더 상승할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전략 짜심에 있어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5,010원입니다. 자, 5,010원이고 종목명은 R서포트라는 기업인데요.
자, 이 알서포트라는 기업은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재택근무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각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게 왜 또 주목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저는 최근에는요, 이제 시장에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거래 터지면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을 요즘에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 아프리카 TV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었고, 제가 이전 공개방송, 최근 공개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효성 TNC도 결국에 업황이 바닥을 찍고 이 스판덱스의 공급 과잉 완화에 대한 또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업황이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나 주가가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한 기업들이 최근 저점 대비 지수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매하기 좀 부담이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키 맞추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과대납폭주 또는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 지목을 해봤고요. 우선 거래가 좀 터져야 되기 때문에 거래 터진 종목을 오늘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 이 원격 진료죠. 예를 들어서 뭐 케어랩스나 뭐 비트컴퓨터 이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재택근무 쪽, 화상회의 쪽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대되기, 팬데믹 되기 이전부터 2015년도부터 이쪽 서비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업력도 뛰어나고요. 또 경쟁력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 화상회의 쪽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근 이제 이 재택근무가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라고 해가지고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출근을 만약에 안 하더라도 집에서 또 재택근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또 업무가 지장받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구조들도 있고요. 실제로 제 아내도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재택근무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뭐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조마조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원격 이 화상회의죠. 화상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다양한 이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회의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인공신경망 이용해서 화상회의 뭐 특허를 또 받았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사실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자, 그래도 인공신경망 이용을 해가지고 한다라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이 화면에 비치는 그 사용자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 같은 거 입력이나 출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서 뭐 조절해주는 그런 특허라고 하는데, 뭐 최근 뭐 AI나 뭐 블라블라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상회의 쪽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뭐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1차적으로 거래가 한번 바닥에서 터져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전에도 아프리카 TV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에서 거래가 한번 처음 터졌을 때는 1차 파동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 2차 상승 파동을 우리가 공략을 하면은 조금은 더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 악성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패턴인데, 자, 지금은 우선은 이전에 한번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공략하는 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다소 이런 뭐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보다는 다소 약간 차트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서 좀 접근을 해봤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볼 자료는 없고요. 바로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를 보니까 지금 영업성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지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들어가서 제가 조사해 봤더니 2021년에 같은 경우 매출액이 525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75억으로서 이 정도는 영업이익도 상당히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지만 작년에는 약간 주춤했더라고요. 작년에 9월 달까지는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했었는데 영업이 68억 정도 돼가지고 2021년보다는 수익성이 좀 나빠졌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이 회사 하고 있는 업력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2년 부진을 딛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2021년처럼 업황이 좋아질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들어했었을 때 제일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라서 실제로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좋았다가
그 이제 점점 코로나가 이제 엔더믹 선언이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펀더멘털 대비 좀 많이 빠진 기업들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매매하기 좀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안 좋아지고 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 매크로에 대한 개선세를 좀 역이용할 수 있는 또 저가 매수세 또는 이 거래량이 좀 커진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매매하기에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동사의 재무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이 유보율도 1,500% 정도 넘거든요. 네. 유보율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부채 비율도 20%가 안 됩니다. 10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요즘에 아직까지는 금리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네. 뭐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부채 비율이나 이런 낮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좀 우리가 그래도 좀 매매할 만한 종목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고는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1차 목표가는 5,550원, 2차 목표가는 5,950원, 손절가는 4,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